오늘은 스위스의 기성 브랜드들 중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회사인 글라이신의 시계를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전의 영상들을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1914년 유진 메일런이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비엔느에서 설립한 회사 라 글리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라이신이라는 회사의 기원입니다. 프랑스어 라 글리신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라이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등나무 덩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디로든 뻗어나가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 등나무처럼 회사가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창업자가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글라이신은 이미 1930년대에 첫 번째 오토매틱 시계와 크로노미터 시계를 내놓을 만큼 기술력이 있는 회사였고요. 1950년대에는 시계 내부를 준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무브먼트를 보호하는 베큐um 크로노미터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글라이신의 인하우스 오토매틱 무브먼트나 베큐um 크로노미터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든 기술 혁신들이 표준 경쟁에서 밀려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쿼츠 파동을 겪고서도 경영권이 다른 주체에 넘어가지 않고 독립 브랜드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스위스 회사들 중에 하나가 글라이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2016년에 인빅타라는 중저가 시계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브랜드 가치의 하락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글라이신은 늘 실력에 비해서 운과 타이밍이 잘 따르지 않았던 회사인 것 같습니다. 현재 글라이신의 위상을 만든 건 아무래도 1953년 세계 최초의 듀얼 타임 시계로 출시됐던 파일럿 시계 에어맨입니다. 에어맨은 1953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번도 단종된 적이 없는 글라이신의 대표 시계인데요. 100만원 이하에서 제일 역사적 의미도 있고 품질도 좋은 시계를 찾고 계신 분들께 제가 늘 강하게 추천드리는 시계이기도 합니다. 제 에어맨 컬렉션은 더 비싼 시계들을 다 물리치고 제일 좋은 시계함에 특별히 모셔져 있고요. 특히 이 중에서도 1953년에 에어맨 최초 모델을 그대로 복각한 GL0157 모델 같은 경우에는 리뷰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계입니다. 에어맨을 추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계라는 독특한 시간표시 체계 때문에 아주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계였다는 것이었는데요. 글라이신이라는 브랜드와 그 브랜드가 내놓는 시계의 퀄리티에는 관심이 있지만 에어맨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강한 개성은 꺼려지는 분들께 추천할 만한 시계가 오늘 보여드릴 글라이신의 다이버 시계 라인업인 컨베서브 시리즈입니다. 제가 이 시계를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 시계의 기준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리뷰를 하는 이유는 제 생각에 컨베서브가 100만원 이하의 가격대에 있는 스위스 메이드 다이버 시계의 장점과 단점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고 시계를 구매하신 다음에 김생활이 추천해서 무슨 시계를 샀더니 별로더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요새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되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리뷰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겠다면 아예 초장에 시계의 단점부터 확실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시계의 베젤은 좀 허접합니다. 백플레이는 없지만은 베젤이 얇아서 손아귀 힘이 성인 남자의 평균에 못 미치는 분들이 돌리기에는 다소 힘들 수가 있습니다. 뽑기 운에 따라서 베젤과 케이스 간의 유격이 다소 있는 시계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야광도 좀 부실합니다. 밝은 빛을 대낮에 어느 정도 쬐어지지 않으면 거의 야광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단점들은 글라이신뿐만 아니라 이 가격대의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이 되게 공유하는 단점들입니다. 더 좋은 베젤 액션과 야광을 보고 싶은 분들은 스위스 메이드 시계가 아니라 세이코나 시티즌 같은 일본 시계로 가시거나 프로메테우스나 그루포감마, 젤로스 등과 같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평판 좋은 시계들로 가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베젤과 야광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컨베서브는 100만원 이하 가격대에 거의 모든 다이버 시계를 압도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대등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특히 200m라는 준수한 방수 성능과 어지간한 드레스 시계보다 얇은 셔츠 밑에도 쏙 들어갈 10.6mm의 얇은 두께는 이 시계를 거의 모든 상황에 착용하는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컴뱃 서브의 장점과 단점을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오랜만에 글라이신의 에어맨 특집을 하고 나서 이 회사의 또 다른 대표 모델인 컴뱃 서브도 다시 다뤄달라는 시청자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의 파트너인 애쉬포드 측과 협의를 해서 컴뱃 서브 리뷰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생활 1907이라는 쿠폰을 활용하시면은 이 시계의 가격을 379.99달러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관부가세 18.8%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계에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될 가격은 50만원대 초반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리뷰할 회색 베젤의 GL0076 이외에도 검은색과 오렌지색을 조합한 발랄한 느낌의 GL0249, 클래식한 검은색의 GL0185, 여름에 어울리는 시원한 청색의 GL0077 모델 역시 제가 제공하는 이 생활 1907 쿠폰을 통해서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컴뱃 서브 모델은 스펙이나 사이즈 등은 다 동일하지만은 숫자형과 도트형이라는 두 가지 다이얼 형태가 있는데요. 오늘 리뷰할 GL0076은 숫자형 모델이지만은 GL0185 같은 도트형 다이얼 모델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따 다이얼을 설명할 때 도트형과 숫자형의 차이를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애쉬폴드 측에서 제공해 주었지만은 시계 이외의 제작비 지원이나 광고료 지급은 전혀 없었고 내용 및 편집권에 대한 간섭 역시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애쉬폴드 측과 리뷰가 나간 후에 발생할 수 있을 판매 수익도 전혀 공유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둡니다. 컴뱃 서브의 케이스 지름은 42mm입니다. 러그 투 러그의 길이는 49.5mm이고요. 이 케이스 지름 42mm는 표준적이고 평균적인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그 자체는 길지도 짧지도 않고요. 이 시계의 두께는 10.6mm인데요. 제가 아는 200m 방수 성능 이상의 다이버 시계 중에서는 제일 얇은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목을 잘 감싸주는 유선형의 케이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얇은 두께와 함께 편안한 착용감을 줍니다. 무게는 메탈줄을 포함하면 155g으로 꽤 묵직한 편인데요. 가죽줄이나 나토줄로 교체했을 시에는 90g 전후의 무게가 나갑니다. 22mm의 러그 너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맞는 시계줄을 찾기 쉬운 통상적인 러그 사이즈도 강점이지만 측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드릴드 러그 방식이어서 손쉽게 뾰족한 툴을 이용해서 줄을 분리할 수 있는 것도 특별한 강점입니다. 기본 메탈줄은 22mm의 너비로 시작해서 뒤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메탈줄입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러그를 포함해서 정면에는 원형의 브러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측면에는 폴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의 피니시 수준은 에어맨보다는 다소 신경을 덜 쓴 느낌이긴 하지만은 여전히 가격대에 비하면 매우 좋은 편이고요. 유선형의 케이스가 가진 굉장히 분명한 모서리 윤곽 같은 데서 글라이신이 좋은 시계를 만드는 회사라는 점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유선형의 케이스 형태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끔 케이스의 일부로 디자인이 된 크라운 가드는 잡기 좋은 커다란 용두를 반쯤 가려주고 있습니다. 용두의 정면에는 글라이신의 날개 로고가 양각으로 들어가 있고 측면에는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GL0076의 회색 베젤은 광택이 일반적인 알루미늄 인서트 베젤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전까지는 컴뱃 서브의 베젤이 스테인리스 스틸 인서트에 PVD 코팅으로 색깔을 입힌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정확히 알아보니까 알루미늄 인서트 베젤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잘못 알려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베젤의 광택이 다른 회사의 알루미늄 베젤보다는 많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아마도 PVD 이온 도금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베젤은 15분까지 세분 움금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5분 단위로 구분된 전형적인 다이버 베젤입니다. 60클릭의 단방향 회전식 베젤인데요. 코인 엣지도 거칠지 않고
제법 정교하게 들어가 있고 60분 방향의 손가락 거리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면은 얇은 두께를 추구하다가 놓치기 쉬운 베젤의 그립감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얇은 시계고 그에 따라서 베젤도 얇기 때문에 생각보다 쾌적한 그립감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악력이 약하신 분들은 잡기가 좀 힘든 베젤일 것 같아요. 일단 잡기만 잘 하면은 60클릭 베젤은 굉장히 정확한 위치에서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요. 백플레이도 거의 없습니다. 백플레이가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네요. 백플레이가 전혀 없고 소리도 깊고 고급스럽습니다. 여기까지는 칭찬을 해줄만 한데요. 베젤을 돌리지 않고 그 위에서 꾹꾹꾹꾹 눌러보면은 베젤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있고 케이스에서 베젤이 살짝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기능상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닌데 베젤이 생각보다 꽉 짜인 느낌이 아니라서 좀 실망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좀 복불복이어서 제가 몇 달 전에 리뷰했던 GL0173 골든아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베젤의 유격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눌러봐도 거의 눌리는 부분이 없는데 이번 GL0076은 그에 비해서 확실히 좀 유격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시계를 리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베젤은 일본 회사들이 확실히 더 잘 만듭니다. 시계 유리는 내부에 3중으로 무반사 코팅이 된 사파이어 크리스탈인데요. 그리고 표면은 평면이고요. 그동안 시계를 여러 개 소장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시계 유리가 무반사 코팅이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몇 겹으로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잘 드러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컴뱃 서브의 무반사 코팅의 수준은 가격대에서는 매우 수준이 높은 무반사 코팅입니다. 컴뱃 서브 시리즈의 다이얼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GL0076처럼 시간 인덱스를 커다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한 숫자형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에 리뷰한 골든아이 GL0173이나 이번에 할인 중인 GL0185처럼 시간 인덱스를 야광점으로 표시를 한 도트형 있습니다. 숫자형의 대표격인 GL0076 같은 경우에는 매트한 검정색 바탕에다가 회색으로 숫자를 프린트를 한 거고요. 그 숫자에는 또 테두리가 있습니다. 메인 숫자 인덱스 안쪽으로 24시간 숫자들이 촘촘하게 적혀 있고 도트형과 달리 야광점들이 다 챕터링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링의 눈금들은 단순히 60분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쪼개가지고 촘촘하게 눈금들이 들어가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분침은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유명한 시분침을 좀 더 추상화한 느낌입니다. 반면에 도트형 다이얼은 숫자 대신에 야광점들이 시간 인덱스를 대체하고 있고 야광점 안쪽으로 24시간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챕터링의 눈금들은 60분 단위만 표현하고 덜 촘촘합니다. 시분침은 마치 필드 시계 같은 스틱 형태의 시분침입니다. 도트형과 숫자형 모두 3시 방향에 테두리가 그려진 날짜창이 있고요. 12시 방향에 폴리시된 글라이신의 날개가 부착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프린트된 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6시 방향에 컴뱃, 오토매틱, 20기압 방수 등의 문구가 프린트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커다란 숫자와 시분침의 형태 때문에 숫자형이 더 시원시원하고 읽기가 좋고요. 대신 도트형은 좀 더 단순해서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케이스백은 돌려서 여닫을 수 있는 스크루인 케이스백인데 완전히 납작하진 않고 테두리에서부터 동그랗게 올라와 있습니다. 폴리시된 바탕에 가운데는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아주 미묘한 높이의 양각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장식된 그림 안에서는 물개 2마리가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2017년 이전까지는 엘라브르 등급의 에타 2824-2를 쓰다가 그 이후부터는 동급의 셀리타의 SW200을 주로 쓰면서 수급이 되는 대로 종종 에타 2824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글라이신 측에서는 두 무브먼트 간의 품질 차이가 없다는 판단 아래 이런 방식으로 무브먼트를 운용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커스텀 로터로 바꾸면서 오차도 똑같이 조정하고 하니까 상관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실제로 스펙상으로 셀리타와 에타의 무브먼트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수동 감기와 해킹을 제공하고 1시간에 28,800회, 1초에 8회 진동하는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을 보여주는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입니다. 하루에 평균 8초, 최대 20초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는데 실제 오차는 뽑기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제 시계의 경우 셀리타의 SW200이 들어갔습니다. 이 시계의 용두는 시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크기가 커서 잡기가 좋은데요. 크라운 가드 덕분에 손등을 치거나 파고드는 일이 없고요. 용두를 풀었다가 다시 집어넣고 하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이 용두 나사 안쪽을 보시면은 방수 성능을 보정하기 위해서 용두심에 고무 오링을 적용해 놓은 것도 보실 수 있죠? 처음 용두가 이렇게 삐져나왔을 때 수동 감기의 느낌은 부드럽습니다. 용두를 반쯤 뽑아서 날짜창을 돌리는 느낌도 매우 부드럽고요. 용두를 완전히 뽑았을 때 해킹이 되고 분침의 움직임은 시원시원합니다. 천천히 돌리는 것도 되고 빨리 돌리는 것도 되고, 그리고 용두를 잡고 흔들었을 때 용두심이 두꺼워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일부 시청자분들한테는 플러스 요소일 것 같습니다. 100만원 넘는 시계들도 용두심이 흔들흔들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시간 조정이 끝났을 때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는데 밀어 넣는 느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야광은 이 시계에서 아주 플러스 요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 충분히 빛을 쬐어줘야 그나마 제 기능을 잠시나마 하고요. 이건 도트형이나 숫자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숫자 인덱스에 아주 옅은 야광을 추가한 숫자형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광 성능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글라이신의 시계들이나 스위스메이드 시계들로부터 큰 만족감을 얻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포이보스나 프로메테우스, 보리얼리스 같은 평판 좋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나 세이코나 시티즌의 일본 시계들이 야광은 훨씬 더 시원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시계줄은 세 조각을 한 줄로 엮은 전형적인 오이스터 스타일의 메탈줄인데요. 시계 분위기랑 어울리는 사틴 브러쉬가 세로 방향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면을 보시면은 솔리드 엔드링크의 이중 잠금 방식의 클래스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프는 여기 푸시 버튼이 있어서 굉장히 쉽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마이크로 어저스트먼트 구멍도 4개나 있어서 제법 미세하게 사이즈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길이 조정은 좀 더 고급스러운 시계줄처럼 스크루 방식이 아니라 푸시핀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메탈줄은 착용감도 좋고 당황스러운 부분이 없는 준수한 퀄리티인데 요즘 유행하는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한 그런 메탈줄이 아니라 약간 오래된 스타일의 전통적인 스타일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일본 시계에 딸려오는 아주 허접하게 짝이 없는 메탈줄보다는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주 좋다고 하기에도 다소 애매한 그런 메탈줄입니다. 메탈줄은 그냥 시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깎아먹지 않는 수준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탈줄을 나중에라도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컴뱃 서브 모델을 고르실 때 꼭 메탈줄 버전을 고르시고 다른 줄을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사셔서 교체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컴뱃 서브 케이스랑 아주 딱 맞는 엔드링크의 메탈줄이 없는 데다가 글라이신 본사에 연락해서 메탈줄을 따로 사려고 하면은 돈을 엄청 높게 부를 겁니다. 메탈줄 버전으로 사신 다음에 다른 필요한 줄들을 추가로 구매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총평입니다. 이 시계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의 시계 팬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서브마리너처럼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를 좋아하지만 그래도 유명한 다이버 시계를 그대로 베끼지 않은 품위 있고 유니크한 디자인의 스위스메이드 다이버를 찾고 있다면 컴뱃 서브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동가격대의 다른 스위스 브랜드의 다이버 시계들이 대체로 롤렉스의 깊은 영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반해서 그나마 글라이신은 브랜드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다이버 시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숫자형과 도트형이라는 두 가지 옵션에다가 색상도 다양해서 취향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정장을 입어야 하는 포멀한 상황에서도 찰 수 있을 만큼 얇고 우아하면서도 야외 활동이나 수상 활동에도 전천후로 편하게 찰 수 있는 높은 방수 성능과 내구도를 가진 시계를 찾고 있다면 컴뱃 서브를 꼭 고려해 보셨으면
보시면 합니다. 일본 시계의 탱크 같은 튼튼함과 탄탄한 베젤 액션, 쨍한 야광에 익숙해진 분들한테는 이 시계를 추천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은 일본 시계랑 달리 보진동으로 우아하게 움직이는 초침과 세련된 디자인, 얇은 두께 같은 데서 강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부여하는 가치가 별로 크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컴뱃 서브를 굳이 추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께는 좀 더 두꺼워도 좋으니까 좀 더 튼튼하고 베젤 액션과 야광이 좋은 시계를 찾으신다면은 세이코나 시티즌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자인은 유명한 시계랑 똑같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100만원 이하에서 최고 퀄리티의 다이버 시계를 찾고 싶다는 분들은 스쿼알레의 1545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쿼알레 1545는 디자인은 서브마리너 오마주지만은 퀄리티만 놓고 보면은 100만원짜리 시계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스쿼알레 1545는 컴뱃 서브보다 20여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시계 자체의 가치나 브랜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 유산보다 한국에서 활발하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 브랜드, 한국에서 남들이 알아보는 브랜드를 더 높게 생각하시는 분들, 사람들이 내가 찬 시계를 못 알아보면 억울해서 눈물이 나는 분들한테는 이 시계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글라이신을 알아보는 분들이 한국에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걸 기다릴 만한 인내심이 없는 분들한테까지 이 시계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컴뱃 서브 시계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랍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